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웃집 식물 상담소라는 책이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신혜우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브라이트, 다산북스,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아주 운 좋게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그 저자이신 신혜우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분은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분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미국에서 뭐 이제 주로 이제 그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그 이 내력이 아주 화려하신 그런 분이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이웃집 식물 상담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삶에 찌들고 또 어떤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이제 식물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상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또 그 삶의 어떤 그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출간한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즘 보면 뭐 반려동물 함께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죠? 또 그와는 반대로 또 그 동물들을 학대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이제 보도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식물 학대도 엄청나게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좀 보게 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에서 이제 이 어 작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막 개업한 가게에 지인들이 축하 선물로 화분을 보낸다. 주인장이 가게를 운영하며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가게 한 구석에 있던 식물은 시들시들해진다. 어느 날 주인은 시든 식물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어 그 식물을 가게 앞에 내놓는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실내에 둔 것이 문제라 생각한 탓이다. 그러다 겨울이 오면 이 열대 식물은 겨울을 나지 못한 채 얼어 죽게 되고 화려한 축하 리본만 남는 것이다. 이런 상황도 있다.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더 이상 돌보지 못해서 혹은 그 식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연 속에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화분에 있던 식물을 바깥에 심어 놓은 경우다. 열대 식물은 아마 가을까지 버티다 겨울에 모두 얼어 죽을 것이다. 이런 대목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개업 선물로 들어온 그 화분들을 대부분 보면 그걸 끝까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살려내는 분들이 거의 제 주변에도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잘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제 햇빛을 못 봐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제 햇빛이 들게끔 이제 그 밖에다 내놨는데 문제는 또 이 식물들이 자라다가 결국엔 가을, 겨울에는 이제 또 얼어서 죽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 화분 같은 화단 같은 데 인제 이렇게 심어 준 그 식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어떤 그 화분 그 식물들이 다 열대 식물이라는 거죠. 그런 그 식물을 살리겠다고 그 아파트 화단 같은 데 심어 놓으면 뭐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잘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인제 가을 후반부터 겨울까지는 결국엔 얼어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요런 대목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인제 모르기 때문에 인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식물 학대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저자가 인제 지적해 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그 절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절화라는 것은 뭐냐면 잘라서 꽃집에서 파는 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화, 그러니까 잘라서 꽃집에서 파는 꽃을 보면 식물의 전체 형태를 생각할 때 사실 슬픈 일이다. 사람들은 꽃집에서 파는 꽃만 보고 그 밑에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의 그 견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잘린 꽃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뿌리도 잎도 없이 꽃만 댕강 잘려서 팔리는 꽃은 죽은 거다. 꽃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잎이나 뿌리보다 꽃에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꽃이 잘렸다는 인식보다 예쁜 꽃을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 예. 이런 어떤 우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행동이 결국엔 이게 식물을 학대하는 어떤 이런 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 요런 지적의 어떤 그 느낌을 주는 거라서 저는 아주 참 요런 부분을 아주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자가. "우리 인간은 동물이라 식물을 먹고 이용한다. 그런데 나는 잘린 꽃을 파는 것을 보면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이지 않은 이 행위가 인간의 욕심은 아닐까 종종 생각한다. 그리고 절화로 판매되는 꽃은 대부분 원예 품종인데 이런 원예 품종을 보아도 비슷한 생각이 든다. 원예 품종은 인간이 더 예쁘고 또 느끼도록 개발해 만들어낸 식물이고 이 또한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이진 않으니까." 예, 이런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야, 이게 운연중에 우리가 참 뭐 동물 학대는 엄청나게 우리가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 이 식물의 학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예, 좀 들어서 저는 이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어떤 식물에 대해서, 예, 자연 어떤 만물에 대해서 좀 뭔가 새로운 이렇게 시각을 갖게 해 주는 그런 책이었던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저자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식물에 우리가 보통 식물을 키우면서 잘 자라게 하려고 뭐 잎에다가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 가지고 막 주는데 절대 식물은 그렇게 물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뿌리에 물을 줘야 식물이 제대로 그 물을 흡수하는데 우리들은 인제 잎이 마르니까 잎에다 인제 물을 뿌려 주면 이 식물이 살아날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잎에다 주는데 절대 잎에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뿌리를 향해서 뿌리에다 물을 줘야지 식물이 살아난다. 또 식물이 그 물을 흡수하게 된다. 뭐 요런 대목들. 예, 아주 뭐 식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예, 모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이렇게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또 식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렇다고 또 식물에게 또 너무 과한 사랑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또 과한 사랑을 준다고 뭐 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아니면 또 이파리에다가 어떤 이렇게 광이 좀 나 보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약재 같은 걸 뿌려 가지고 이렇게 닦아 주고 하다 보면 정작 어떤 식물이 더, 예,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식물의 성장을 더 이렇게 막고 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예, 이런 것하고 또 뭐 "식물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요런 대목도 저는 아주 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토종이다."라는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식물에게 있어서 이 토종이라는 이 단어는,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 저자의 이야기가 참 깊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저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종의 뜻을 찾아보면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쌀, 한국 토종 옥수수 등은 좀 이상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쌀은 중국, 옥수수와 고구마는 아메리카가 원산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토종쌀은 중국에 있는 야생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에 들어와 초기에 키워진 쌀을 표현하고 싶다면 재래 품종 쌀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예, 요런 대목들. 예, 요런 것도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몰랐던 어떤 그런, 예, 상식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예,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요런 부분도 뭐 상당히 아주 저는 보는데 아주 참 재미가 있었고 괜찮았었습니다, 내용이. 마지막 또 한 군데만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면요. 저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 의해 웬만한 식물은 자랄 수 없는 파괴된 장소에 강인한 생존력을 가진 외래종이 처음 자리를 잡아 그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었다. 외래종이 갑자기 등장해 자생식물들의 생태계 흐름을 어지럽히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지만 외래종도 결국 식물이다. 식물은 어디서든 광합성이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 식물에는 국경이 없다. 어떤 나라의 소속이라고 식물을 편가르는 건 무의미하다. 식물은 각각 자신만의 영역이 있을 뿐이다. 예, 이 대목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련해서
예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좀 두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그 어떤 그 식물들 중에 외래종 식물이 간혹가다 뭐 국내종 어떤 그 식물들을 뭐 훼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인제 그 어떤 그 조사 결과에는 봤더니까 이런 어떤 인간들이 파괴해 놓은 어떤 그런 어떤 자연 환경에 식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더 강인한 생존력을 가진 그런 어떤 외래종들이 인제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자리 잡아 자란 그 외래종에게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외래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식물이라는 것은 광합성이라는 어떤 그 자신의 그 본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어찌 보면 더 큰 이로움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는 요런 대목들 예 요런 부분들을 인제 저도 인제 보면서 아주 많이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인제 보고 나니까 저도 인제 뭐 산책을 자주 하는데 산책을 할 때마다 어떤 때는 꽃을 가까이에서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예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그 자연 환경을 유심히 보는 이런 버릇이 생겼는데 유독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더 그런 마음이 더 인제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면서 아니면 길가에 가다가 보여지는 풀 한 폭이 이름 모를 뭐 어떤 그 잡초 하나일지라도 그게 사소하게 인제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이게 얼마나 그 생명의 존중을 해야 되는가, 예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식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관점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인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반려식물을 또 많이 키우시고 또 가정에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도 이 책을 꼭 반드시 예 한번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그 뭐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도 이 식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시야와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아도 상당한 어떤 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예 이 책을 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던 책은요. 이웃집 식물 상담소라는 예 이 책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